네, 오늘은 이제 통계 첫 시간이고요. 예, 이산확률 변수랑 이항 분포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확률 변수는 함수예요, 함수. 여기도 함수고요. 둘 다 함수야, 둘 다. 근데 이제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이 있을 거고, 이제 공역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정역에 있는 원소랑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로 이제 대응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응시키는 특징을 이제 어떤 함수다라고 해서 걸어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차 함수다라고 하면은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y를 이어주는 그 대응 관계를 제시를 해주잖아요. 함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fx는 뭐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뭐 2x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확률 변수도 함수야. 그래서 정의역 줄 거고 공역 줄 거고 이 정의역과 공역을 이어주는 그 대응 관계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도 정의역 공역 나올 거고 대응 관계를 이제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 거라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건데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자. 자,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결과값들을 하나하나 원소로 인정해서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죠.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공역은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로 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제 대응되는 함수로 확률 변수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대응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줄 거야. 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 요 밑에 보면은 시행을 했어. 시행을 하면은 이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진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뭐 앞면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결과값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공역은 이제 실수 전체인데 이제 실수 전체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확률 변수를 뭐라 하자 줬을 텐데 그쵸, 여기 나와 있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요 경우에는 앞면이 두 번 나온 거고 요 경우에는 한 번씩 나온 거고 요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 전체를 다 쓸 수 없으니 0, 1, 2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해놓고 앞면이 두 번 나왔으니까 얘는 2로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1로 대응시키고 앞면이 안 나왔으니까 0으로 대응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확률 변수다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요. 여기서 이제 대응되는 확률 변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 변수 값. 이 확률 변수 값이 근데 이제 발생되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또. 발생되는 확률. 왜냐면 시행을 했을 때 네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확률 변수 값이 0이 될 경우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가 대응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니까 얘는 4분의 1로 가는 거야. 확률 변수 값이 1이면은 전체 시행을 4번 했는데 이 확률 변수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에 해당하죠. 그럼 얘는 4분의 2니까 2분의 1로 갈 것이고 얘도 같은 이유로 4분의 1로 가겠죠. 즉 뭐냐면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 값을 정의역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공역이 아무 말 없으면 얘는 0부터 1 사이거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1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확률 전체 값이 공역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어느 교과서를 찾아봐도 확률 분포의 공역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던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응되는 확률 값이 바로 치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치역은 두 개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 불러요. 확률 분포.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용어 정리니까. 자,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 분포가 있는데 확률 변수는 뭐다? 정의역, 공역이 정의역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자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공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뭐뭐한 확률 변수다라고 대응 관계를 설명해주는
말이 써 있을 거야. 그 대응 관계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다 시켜주면 그 통째로를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률 변수 값들 있죠? 이 확률 변수 값들을 이제 정의역으로 하고 이 확률 변수 값들이 대응되는 확률 값들이 있겠죠. 그 확률 값들에 대응을 시켰을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은 함수다 라는 거 잘 아시면 되고요. 확률 변수는 제가 정의역, 공역을 명확히 해드렸는데 확률 분포는 정의역이랑 공역 가지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예민하게 안 하더라고요. 교과서도 보니까 명시해 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확률 분포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왜냐하면은 확률 변수도 이제 실수 전체였으니까. 다음 이어서 계속 해보면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랑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이산 확률 변수는 앞에서 배운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값이 이제 셀 수 있는 값일 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 불러요. 그러니까 위에서 확률 변수 값이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0번, 1번, 2번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 불러요. 그리고 그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확률 분포 있죠? 확률 분포가 뭐였어요? 확률 변수 값이랑 확률이랑 이제 대응을 시켰잖아요.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가면 연속 확률 변수, 뭐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랑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확률 변수 값이 셀 수 있는 변수일 때 그에 대응되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했으니 얘는 뭐겠어요? 확률 변수 값이랑 확률 값이랑 대응을 시키는 함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보면은 뭐 유한계이거나 뭐 셀 수 있을 때, 이 말이 중요해. 셀 수 있을 때. 그리고 확률 변수 값이랑 확률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일단 확률 분포니까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이 있겠지. 그걸 보통 이런 식으로 표로 제시합니다. 표로. 그러니까 위에 아까 예시 같은 경우 보면 뭐 x 있고 p 이렇게 써주고 어떻게 있었니? 0번, 1번, 2번이었죠? 0번, 1번, 2번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0번 나오는 건 뒷면 2번 나오는 거니까 이제 4분의 1 될 거고 1번 나오는 건 2분의 1이 될 거고 2번 나오면 4분의 1이죠. 우리가 이거를 확률 분포표라 불러요. 확률 분포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확률 분포표를 누가 잘 작성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계에 잘 풀어내는지 이제 여부가 갈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어 정리는 아마 이 정도일걸? 그쵸? 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확률은 뭐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 다 더하면 1이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 xi부터 xj까지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렇고요. 자, 예전 좀 이따 한꺼번에 몰아서 풉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나와 있는데, 자, 앞에서 확률 분포표를 잘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서 기대값,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을 구하고,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평균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뭐 별 얘기가 아니고, 잠깐 여기 볼게요. 우리 이게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도수분포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얘를 별량이라고 하고, 얘를 뭐 도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x1, xn 이렇게 있고, 뭐 k1, kn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랬을 때 여러분들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x1이라는 별량을 가지는 애들이 k1개 있는 거니까 x1 곱하기 k1 그 다음에 xn이라는 별량 뭐 가운데 다 하는 거야 계산.
xn이라는 별량을 가지는 애들이 kn명이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곱해줘서 다 더해줬죠. 다 더해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전체 개수로 다 나눠줬었죠. 이렇게. 그래갖고 평균을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걸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보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곱하기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 쓰기 귀찮아갖고 그냥 라지 n이라 쓸게요. 라지 n분의 k1 그 다음에 xn 곱하기 라지 n분의 k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평균 공식이야. 근데 요게 뭐냐면은 전체 인원수분의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 나와 있을 때 전체 인원수 분의 해당 별량이 이제 해당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확률이야. 이게 확률. 마찬가지 이게 확률이야. 확률.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평균 구하라고 하잖아. 그냥 별량에 해당하는 확률 곱하고 별량에 해당하는 확률 곱하고 그래서 다 더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여기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럴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에서 다 더하면 이게 곧 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저걸 했으니까,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시그마, 보통 i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쓰죠. 간혹 가다가 좀 이제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표현이고. 네, 이게 평균이고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이 표현. 시그마 pi. 시그마 pi. 시그마 pi가 평균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라지 x의 평균 구하고 싶어. 여기에다가 이제 스몰 xi를 넣어야 돼. 그래야지 라지 x의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라지 x 제곱의 평균 구하고 싶어. 그러면 라지 x 제곱해놓고서 그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표 세워놓고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기 x1 제곱이 있을 거고 x2 제곱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갈 텐데 결국 평균은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이렇게 다 더할 테니 이걸 다 더해서 시그마로 표현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i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즉 내가 어떤 것을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그마 pi라는 틀을 씌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분산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편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편차가 뭐냐면, 이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리고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예,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죠? 예, 표준 편차. 자꾸 흔들려서.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이제 분산에다가 이제 루트 취한 거를 표준 편차로 정의하죠. 예, 이렇게까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배웠던 사실을 이제 기호로 옮겨가는 거야. 자, 분산. 자, 이게 별량이죠. 그리고 거기서 평균을 뺀 거야. 이거 자체가 평균이죠. 평균이란다. 편차죠. 편차. 이거 자체가 편차야. 그랬을 때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뭐다? 분산이라 한다. 네, 똑같아요.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너희가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있을 때 x1, x2, 점점점, xn, p1, p2, 점점점, pn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을 너네가 구했다고 치자. 아까 위의 방법으로. 그래서 평균이 나왔어. m이라고. 그러면 편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x 빼기 m이라고 쓰시고 여기서 어떻게 x1 빼기 m, x2 빼기 m, xn 빼기 m 이라고 쓰실 거고 편차 제곱이니까 제곱을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려고 그러면 얘랑 확률 곱하고 얘랑 확률 곱하고 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분산이잖아. 그게 요거야. 그게 요거.
예, 그게 오고 여기 써있죠. 예,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걸 분산이라 한다. 예, 분산 V를 갖다 씁니다. X의 분산.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렇게 안 쓰고요. 시그마로 이제 바꿔 쓰면 편하겠죠.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i. 이게 바로 분산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계산이 복잡해갖고, 자, 한번 시그마 계산 한번 해봅시다.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2mxi 플러스 m제곱에다가 이제 pi를 곱할 거고요. 자, 분배 법칙을 하죠.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빼기 2mxi pi 플러스 m제곱 pi.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 시그마를 분배를 해볼까요? 예, 시그마 분배를 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그 다음에 이 m은 상수라서 2m은 상수라서 빼기 2m 밖으로 나가고 i는 1부터 n까지 xi pi. 그다음 플러스 m제곱 3수니까 튀어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냥 pi다. 이렇게 돼요. 자, 계산해 보시면 얘는 요놈에 시그마 pi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률 변수 x에 제곱한 거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거죠. x 제곱의 평균이야. 예, 얘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m이 뭐였어요? m 스타트 때. 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m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ex랑 같은 거거든. 네, 그래서 요거 ex예요, 여러분. 빼기 2ex. 자, 근데 뒤에 것도 어때요? 뒤에 것도. 시그마 pi인데 여기 xi 들어가 있죠? 즉, 얘도 2x야, 얘도. 그럼 이거 제곱되겠네? 이렇게. 더하기. 자, m제곱이에요, m제곱. m제곱이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근데 이건 시그마 pi네? 이건 시그마 pi는 그냥 확률의 합이거든? p1부터 pn까지 다 더한 거야. 이건 그냥 1이죠. 확률의 합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게 뭐 있을걸?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식 이거 두 개거든? 어디 갔어? 편차 제곱의 평균. 네, 요거 아셔야 되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 이것도 아셔야 되고. 계산할 때는 주로 이거 많이 써요. 이게 조금 더 빨라.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 나중에 어디지? 이항분포 뭐 오늘 나오겠네. 그러니까 오늘 개념 설명에는 안 나올 거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이항분포에서 가끔씩 이 표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산의 이제 성질 파악하는데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기서 파생된 거다 보니까 둘 다 아셔야지.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나오는데 표준편차는 그냥 분산에다 루트 취한 거라서 이걸 표준편차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x의 표준편차를. 읽을 때는 이거 시그마라 불러요. 이거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라 부르는데 이것도 시그마라 불러요. 대충 문맥으로 그냥 아셔야 돼. 이 시그마인지 이 시그마인지. 자, 그렇고요. 써있네. 시그마라 한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거 도수분포, 확률분포. 예, 확률분포표에서 평균이 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방금 했던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증명 같은데요, 이게? 어디 보자. 증명인가? 아니네. 밑에 있네. 밑에. 제가 아까 증명해드린 거예요, 이거. 자, 그렇고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이번에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를 냅두지 않고 얼마를 곱하기도 하고 얼마를 더하기도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평균이랑 분산 표준편차 구해보자는 건데 일단 외워두셔야 되고요.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아셔야지. 자, 내가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이거는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근데 이거 i는 1부터 n까지 생략할게. 귀찮으니까. 자, 얘는 ax i 플러스 b pi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이것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pi에다가 요 사이 넣어줘야죠. 자꾸 이거를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a가 튀어나가고 시그마 xi pi가 되고 플러스
B가 튀어나가고 얘 그냥 시그마 PI가 되고, 자 얘는 X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A, 이 X가 될 것이고요. 얘는 그대로 B를 써주신 다음에 시그마 PI라서 시그마 PI는 이제 확률이 합이니까 1이죠. 안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 자, 그다음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시그마 AX 플러스 B XI 플러스 B에서 평균을 빼줘야 돼. 근데 평균은 요놈의 평균이 와야지. 우리는 이것의 분산을 구하려고 하니 이것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것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얘에서 얘의 평균을 뺀 게 편차고 그것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야지. 그럼 이것의 평균은 아까 구해놨죠? 이거죠?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생략을 합시다. 얘를 그냥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AM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AM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편차고 제곱에 시그마 PI라고 써주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시그마 요 B랑 B가 날라가고요. 얘랑 얘를 뺄 건데 A, X, I 빼기 M의 전체 제곱 PI가 되고요. 얘는 그러면 A 제곱이 밖으로 나가고 시그마 XI 빼기 M의 전체 제곱 PI 이렇게 되겠네요. 해놓고 나니까 얘가 뭐가 되죠? 얘가 X의 분산이죠. 그래서 A 제곱 VX다. 네, 이렇게 돼요. 해서 분산은 뭐냐면은 요거 B 그냥 무시되고 A가 튀어나가는데 제곱해서 튀어나가.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뭐 분산은 분산이 이러했으니 요게 성립하는 걸 알았으니 양변에 루트 취해주면 시그마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 루트를 취해주면 루트 A 제곱이 되니까 얘 절대값 A가 되고요. 얘는 시그마 X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공식까지 한번 다 증명해드려 봤어요. 네, 이제 이어서 이항분포 볼 건데요. 이항분포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확률 변수의 이제 확률 분포를 얘기해요. 배웠었던 것 중에서 이제 상황을 더 제한시키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앞에서 배웠던 그냥 단순히 셀 수 있는 변수일 때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에 해당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하자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만족하는 분포를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오고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걸 새로 정의하는데요. 이항분포는 그러면 어떤 또 특수한 상황을 만족했을 때 이항분포라 부르느냐. 첫 번째, n이 충분히 커야 돼. n이 충분히 크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왜냐? 충분히 크다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안 돼 있어. 뭐 교과서마다 되게 조그맣게 써져 있거든. 근데 그래도 이게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n이 뭐냐면 시행 횟수를 얘기해요. 시행 횟수.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동전을 던지는데 내가 100번 던진 거야.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뭐 확률 변수 x라 하자. 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거 앞면에 나오는 횟수는 셀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뭐 빵번 나왔느냐, 뭐 100번 나왔느냐, 뭐 30번 나왔느냐,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산확률 변수고, 확률 질량 함수를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충분히라는 건 뭐냐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N은 뭐냐면 시행횟수. 여기서 P는 뭐냐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얘 있죠, 얘. 앞면이 나올 확률. 정확히 말하면 이 P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X가 발생할 확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5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그럼 지금 예시에서는 N이 100이고 P가 지금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요.
이거 2에 곱하면 50이 되니까 5보다 커나 같죠? 이러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크다라는 게 단순히 n을 몇 번 던졌다 그래갖고 충분히 크네, 작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왜? p를 또 곱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뭐 그때그때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내신 문제에서는 이거 갖다가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어야 돼요. 독립시행.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시행을 했는데 뭐 앞에서 뭐가 발생했던 간에 그 다음 시행에 변화가 없어야 돼. 동전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딱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는데 그 다음 뭐 시행을 했을 때 뭔가 확률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세 번째.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변수, 이상의 변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셀 수 있는 변수인데, 셀 수 있는 변수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횟수가 많이 나오고요, 개수가 많이 나와요. 네. 요렇더라.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이항분포라 불러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요런 상황을 던져줘 봤잖아요. 근데 이게 P랑 P가 아니다를 좀 구분하려면 동전보다 주사위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주사위, 앞면이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뭐 3의 배수라고 할까? 3의 배수. 자,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야겠죠? 예,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 x1 들어가고, 근데 이 빵이지. 횟수가 빵번 들어갈 수도 있고 100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p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3의 배수가 아예 안 나와야 되니까 얘는 3분의 2가 100번, 3분의 1이 빵번. 그리고 독립시행 확률 써주면 여기가 100시 0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앞면이 100번 나와야 되니까 100시 100, 네, 3분의 1에 100승, 3분의 2에 0승, 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뭐 K번째에는 요이 대응되는 확률을 구해보면 100시 K, 3분의 1 K, 네, 3분의 2, 네, 100 빼기 K,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서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 시그마로 써주면 시그마 K는 뭐 0부터 뭐 100까지 뭐 100C K 곱하기 뭐 3분의 1 K 3분의 2 100 빼기 K에다가 얼마? K 곱해줘야 되죠? 옆에다 K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그마 계산이 안 돼. 이게 시그마 계산이. 아마 뒤에 보면은 시그마 계산 하는 거 이거 증명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예, 그쵸. 없네. 예, 없네요. 이거 그냥, 일단은 증명은 내가 따로 영상 제작을 할 건데, 이게 증명이 좀 길어요. 그래갖고 이거 개념 설명할 때는 일단 받아들이시고, 자, 뭐냐면은,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항상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MP가 나와요, MP. 분산이, 계산을 해보시면, MP 1 빼기 P가 나와요, 항상. 그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돼. 증명이 있을 법한데 증명이 없다고? 잠깐만요. 진짜 없네? 증명을 그냥 해봐야겠다 지금. 자, 한번 보죠. 여기 n이 x가 있고 p가 있고 여기를 어떻게 해볼까? k라고 하고 시행을 n번 했다고 할게요. 예, 시행 n번 했다고 하고
확률변수 x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q가 되고, 요 q는 1 빼기 p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할게요. 하도 오랜만에 해갖고 뭐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그럼 k에 해당하는 확률은 nck 곱하기 p의 k승 q의 n 빼기 k승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해볼 건데, 그 0부터 n까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k 곱하기 nck를 쓸 건데, 이거 조합으로 쓰자. n팩, k팩, n 빼기 k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p의 k승, q의 n 빼기 k승 이렇게 되고요. 이거 보면은 일단 k랑 k팩이 약분이 돼.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이거 k 빼기 1팩만 남죠? K 약분 시켰고요. 요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합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게, NCR이 뭐랑 같냐면, N팩, R팩, N 빼기 R팩.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의 차이가 여기 들어가야 돼. 얘 빼기 얘가 여기 있어야 돼. 조합식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K 빼기 1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얘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요 n팩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n 곱하기 n 빼기 1팩으로. 그러면 n 빼기 1에서 k 빼기 1 빼면 얘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n 빼기 1 c k 빼기 1이 될 거야. 괜찮죠? 예. 그 다음에 p의 k승도 있잖아요. 이거를 p를 밖으로 하나 빼고 얘 빼기 1승 이렇게 써줄게. 왜냐면은 잠깐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예, 맞네요. 이게 지금 독립시행 확률이거든. 그러면 왜냐면 시행을 n 빼기 1번 했을 때니까. 그리고 이 k에다 0을 집어넣는 건 이제 어디 보자, 어디서 이거를 바꿔야 되나. 자, 다시 그치, 이거 정말 오랜만에 해갖고 이거 K0을 먼저 바꾸고 있어야 됐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N팩이었고, 여기가 K팩이었고, 여기 N팩이 K팩이었고, 곱하기 K였죠? 어차피 K에다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이거 시그마가 의미 없죠? 1로 바꾸고, 아까랑 똑같아. K 약분시키면 여기 K 빼기 1팩이 남고, 그 다음에 이거 조합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분리해서 n 빼기 1팩으로 쓰고 곱하기 n으로 쓰고, 어디 보자. 그리고 예, 됐다. 그러면 얘가 n 빼기 1 c k 빼기 1이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얘를 보자고. 얘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 되는 거야. 시행을 n 빼기 1번을 하는 거지. 시행 n 빼기 1번 했을 때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n 빼기 1 c 0, p의 0승, q의 n 빼기 1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 빼기 1 c, n 빼기 1, p의 n 빼기 1, q의 0승, 뭐 이렇게 되겠죠. 즉 시행을 n 빼기 1번 했을 때 빵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n 빼기 1번 나올 확률, 모든 확률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가, 잠깐만, 이거 아까 빼기라면서 p도 지워버렸네. 자, 여러분 미안해요. 요렇게 있었는데 아까 빼기 쓰면서 p를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이렇게 파란색, 요게 시그마를 취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확률이 합의돼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 낼게요. 요 n이랑 p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확률의 총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np가 돼.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있죠?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평균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과정 증명 다 해드렸잖아요? 이 증명을 통해서 그냥 np가 되는 거죠. 자, 그 증명이 좀 매끄럽지 않았어갖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자,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곱하기 NCK,
pk 곱하기 q의 n 빼기 k가 되고요. 얘를 이제 어차피 0 집어넣어봐야 0 되니까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얘 뭐 n팩 k팩 n 빼기 k팩 곱하기 p의 k승 q의 n 빼기 k승 이렇게 되는데, k랑 얘 약분시키면 얘가 k 빼기 1팩이 될 거고, 요 n팩도 이거를 n 곱하기 n 빼기 1팩으로 바꿔서 표현해주고, p의 k승은 앞으로 p를 하나 빼자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요렇게가 뭐다, 요렇게가 n 빼기 1시 k 빼기 1이 되고, 그러면 요렇게가 뭐가 된다? 요렇게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고, np는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 시그마 이 독립시행의 확률값 다 더해주면 1이더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오랜만이니까 쉽지 않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결국 이거 평균구하고 분산도 증명이 되는데, 분산은 좀 복잡하거든. 일단은 이거는 외웁시다. 여기서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NPQ 그리고 Q는 1/2P예요. 1/2P. 그래서 결국 이 이항분포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가 이항분포라 그러는데,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랑 분산 구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N이랑 P가 핵심이에요. N이랑 P. Q야 1/2P니까. 그래서 이항분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다 쓰지 않고요. B가 이항분포라는 뜻이고요. B, M, P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X 물결.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인데 시행을 몇 번을 했으며 확률 변수 X가 발생할 확률은 이러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가 이항분포다.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거 NP, NPQ 외우셔야 되고요. 큰 수의 법칙은 이건 그냥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통계적 확률이 뭐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건데, 크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 확률을 뭐 통계적 확률로, 아니면 통계적 확률을 뭐 수학적 확률로 뭐 대체하기도 한다 이런 거거든. 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냐면 거의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요. 이거 내용이 이게 다일 것 같은데. 그쵸. 자, 이제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확률 질량함수 나와 있네요. 확률 질량함수면은 이게 x, p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확률 변수 x가 k가 그쵸 제한돼 있죠.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 그럼 -1에 해당하는 플러스 5분의 1 그냥 k가 될 거고, 1은 여기다 집어넣으래. k 플러스 20분의 1. 2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k 플러스 10분의 1이고, 얘는 k 플러스 20분의 3이에요. 그래서 요거 확률을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죠. 확률 다 더하면 1 나가니까 그럼 k 값이 나올 거고, 1부터 3까지 확률이니까 얘랑 다 더해주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확률. 자, 검은 공 2개가 있고 흰 공 4개가 있다. 자, 검은 공 2개, 뭐 흰 공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뽑아. 그랬을 때 검은 공의 개수로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 확률 변수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네.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 그랬구나. 확률 질량함수. 함수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보통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써요. bx는 뭐 x 이렇게 k라 쓰기도 하고 x라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분모에는 6시 3이 들어가야겠네요. 6개 중에 3개 꺼내는 거니까. 그리고 확률 변수, 이게 검은 공의 개수니까 검은 공이 x개 나오려면 2개 중에서 x개를 뽑아야겠지. 그 다음에 4개 중에서는 어때요? 내가 뽑아야 될 게 총 3개니까 얘랑 얘 합쳐서 총 3개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 빼기 x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x는 단 뭐 0, 뭐 1, 2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확률 질량함수야. 이렇게 쓰는 게. 똑같네요. 자, 그렇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x, p 해놓고, 자,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해서 여기다 0 집어넣어. 그럼 확률값 얼마 나올 거 아니야.
1 집어넣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작성하면 이게 확률 분포표고 1 이하니까 2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뭐 확률 분포표 나왔으니까 다 더하면 1 나오니까 다 더하면 1이고 그 평균 거랬으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그래서 다 더한 게 2다 하면 연립방정식하면 AB가 나올 것이고 그 분산을 구할 건데 AB 컨닝 좀 하자. 5분의 1이고 5분의 1에 분산 구할 때는 아까 평균이 2라 그랬기 때문에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건데 1, 4, 9 해놓고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이거 곱해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여기서 이거 곱해 4 곱하기 5분의 1 9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에요. 요거 계산해서 얼마 빼주면 돼요? 여기다가 2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x의 표준 편차 구하래요. x, p 일단은 확률 질량함수 먼저 구할 수 있는데 바로 확률 분포표를 구해버리자. 두 개를 꺼내야 그런데 파란 공이니까 0개, 1개, 2개가 되겠고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잖아요. 5개 중에 빵개? 그럼 노란 거 중에서 2개 뽑는다는 얘기고 1개면은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2개면은 2C2, 3C 0이죠. 이거 계산했으니까 확률 분포표 나왔으니까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죠. 그렇고 지금 문제에서 5번인데요. 얘는 EX가 3이라고 줬고 VX가 4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의 평균이 7이고 AX 플러스 B의 분산이 64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요거는 뭐랑 같다? A 곱하기 요놈 3 플러스 B랑 같다. 요게 7이다죠. 자, 요거는 이제 B 삭제되고 A가 제곱돼서 나간다 그랬죠. A 제곱 VX가 64인데 VX가 4니까 이렇게 되고 A 제곱이 16이죠. 근데 A 양수니까 이 값 결정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오네요. 이거 뭐 다 더하면 1이 다음에 A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구하고 뭐 이것도 구하라는 소린데 지금 근데 이거를 실제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A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EX, VX, 시그마 X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구해놓고 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X 플러스 2로 바꿔서 얘는 6 곱하기 2X 플러스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V 6X 플러스 2니까 이 뒤에 건 없어지고 6이 나가면 36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결국에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A 알면은 여러분도 구할 수 있죠. 그렇고 네, 이거 잘 해보세요. 똑같은 거야. 자, 다음 이항분포인데요. 자, 5명의 환자, 5번의 시행을 하고 환자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랬고 완치될 확률을 줬고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5번을 시도할 거고 완치되는 환자의 수니까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줬고 확률 변수는 X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라. 확률 질량함수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X는 X. 그래서 얘는 뭐 OC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3분의 1에 X 3분의 2에 5 빼기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4명 이상 여기다 4 넣고 5 넣고 해서 더해주면 되죠. 맞지? 이거 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률값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16P가 4라는 얘기잖아요. P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야.
그 분산은 어떻게 구해?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고, 이거 이 x제곱 구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분산이 어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거 남기고 이항시키면 얘가 뭐랑 같다?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분산이 아까 구해놨고요. 평균도 그냥 얘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확률 변수 x라고 줬고 횟수인데 180번 했고, 색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자체를 180번을 할 거고, 흰 공 6개, 검은 공 3개니까 9개 중에서 어디 보자. 흰 공이 나오는 횟수구나. 그럼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되네. 그럼 이거 9분의 6이네요. 3분의 2 이렇게. 평균 2 곱하기 2 하면 되고, 분산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끝난대요. 그래서 이게 통계는 개념 처음 배울 때가 조금 까다롭고 외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배우고 나면은 문제풀이 쉬우니까 한번 개념 공부 잘 해보세요.